테슬라 주가가 14달러 얘기도 있고 네. 파산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반면에 뭐 캐시우드는 2,000달러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중국에서 워낙 지금 저가 공세로 치고 네. 오다 보니까 사실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쩌면은 조금 테슬라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또 중국 쪽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쪽 수요도 급감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야 된다는 분석도 많잖아요. 근데 저가형 차량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네. 그게 이제 모델 2죠. 모델 2인데 일단 멕시코 공장 지금 기가 상하이는 모델 3랑 모델 Y로 충족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풀캐파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가 인디아나 기가 멕시코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아마 근데 텍사스 쪽에서 먼저 만들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거기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수익성에 엄청난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비아디를 보시면 아는데 비아디는 판매량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3%대, 2%대. 저가 차량이라서 그런가요? 저가 차량이고 사실 비아디는 두 개로 또 나뉘어요. 순수 전기차, BEV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PHEV,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 수익성이 나오는 데는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BEV로 순수 영업이익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왜냐면 저가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량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수익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이폰 왜 쓰세요? 편하던데. 편하죠. 근데 저는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생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아이폰 쓰면서 느껴진 거는 약간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더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차는 하드웨어 기반이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좋아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중국의 자율주행 꽤 성과 있는데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핸드오프하고 완전 갈 수 있느냐는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FSD V12.3을 이제 베타 버전을 딱지 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감독 버전인데 북미에는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제 영상을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시간 거리를 한 번도 손에 대지 않고 갑니다. 1시간 동안요? 네. 근데 그게 뭐 비보 좌회전이든 공사 구간이든 뭐든 아예 손을 뗍니다. 그럼 이거는 자율주행 어느 정도 단계인 거예요? 지금 보통 시중에 나온 내연기관차들 자율주행 단계가 한 2단계. 근데 레벨로 따진다라는 건 저는 조금 의미가 없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레벨 3다, 레벨 4다, 레벨 5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네바다 쪽이 자율주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츠나 아니면 현대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레벨 3다, 레벨 4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비 오는 데는 주행하지 말 것, 터널에서 주행하지 말 것,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될 것, 시속 60km인가 40km로 주행할 것. 근데 이게 레벨 3면 누가 쓰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번 테슬라 FSD 12.3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든 뭐 안개는 조금 있더라고요. 안개는 사실 너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가 오든 공사장이든 비보고 좌회전이든 거의 사람같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직접 보시거나 공부를 하셔야지 좀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FSD로 인해서 테슬라의 모멘텀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해자가 있냐 없냐 하잖아요. 네네. 저는 해자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FSD 베타 누적 주행 거리를 보면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9억 마일을 돌파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쌓였네요. 네. 9억 마일을 돌파를 했는데 우리 흔히 아는 미국의 자율주행 회사들 뭐 있죠? 웨이모, 그다음에 뭐 죽스, 이거 아마존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전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도로교통부에서 전체 데이터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총 거의 1년 되는 기간 동안에 900만 마일을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들이 38개거든요. 여기서 웨이모가 한 480만 마일 정도 주행을 했고요. GM 크루즈가 260만 마일, 아마존 죽스 같은 경우에 70만 마일.
근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같은 기간 동안에 테슬라 FSD 데이터는 5억 5천 마일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이걸 도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도조 트레이닝을 해서 네가 이걸 학습을 해.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경쟁자는 없다.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데이터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많이. 네.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지금 다 데이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그렇죠. 네. 테슬라 오너. 네. 그래서 저는 잘 FSD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테슬라 주가 갭이 상당한 거 알죠?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뷰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시각이 나뉘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14달러 얘기도 있고 네. 파산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반면에 뭐 캐시우드는 2,000달러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연습부터. 프리 캐시 플로우를 봐야 되는데 네. 잉여 현금 흐름이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오히려 저는 루시드 리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니콜라. 그러면은 그런 분석을 내놓은 분석가 애널리스트는 왜 그런 분석을 내놨을까요? 뭐 각자 견해 차이겠죠, 사실. 이건 그 사람의 분석이 뭐 때문에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산 가능성은 거의 지금 차 잘 팔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이익률은 가격 인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이건 FSD 라이센싱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 레거시 오토메이커들도 FSD 라이센싱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좀 다르죠. 이제 애플은 자기만의 생태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화웨이든 아니면 뭐 삼성이든 뭐 이런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네, 얼마든지.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테슬라 차량의 판매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독일 내연기관차들이 사실 지금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독일 브랜드 자체는 뭔가 좀 안정적인 단계에 가기 전까지 출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반면에 좀 테슬라는 뭔가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안정적인 것보다 저는 돈을 먼저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이 전기차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포드만 보더라도 전기차 순손실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업해가지고 한 대당 팔 때마다 거의 뭐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연기관 잘 팔고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돼? 라는 거죠. GM 메리바라 CEO도 그랬죠. 2025년이면 테슬라 판매량 넘어서겠다. 그게 2년 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죠. 2025년 당장 내년인데. 저는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돈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거고, 저는 전기차는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소모품만 들어가요. 충전은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겨울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터리 방전. 네, 실제로 근데 저는 써봤는데 그렇게 많이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뉠 겁니다. 100% 다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출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사면 안 되죠. 배터리 용량이 좀 네.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네. 아무래도 충전 시간이 아직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탑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그래도 슈퍼차저로 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20분 정도는 걸리니까 뭐 80% 충전하는데 네. 0% 거의 0%에서 80% 가는데 20분 정도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 근데 100명 중에 매일 장거리를 뛰는 사람이 많냐? 그냥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냐라고 봤을 때는 네. 전 시장 규모가 서울 내에서 뭐 출퇴근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가 더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머지 장거리를 출장 가시거나 어디 뭐 갑자기 서울에서 대전 가고 뭐 천안 갔다가 뭐 경상도 갔다가 뭐 이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아직 불편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저는 충분한 시장 캐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봤을 때 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기회이지 않을까? 저점 분할 매수 기회다? 네. 지금은 많이 담는 게 아니고
내가 구간을 정해서 200에서 190에 1차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150 정도에 2차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 심리가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